기업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마존을 어떤 회사를 알고 있나요? 1994년도에 설립한 아마존은 최초는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을 했죠.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그 성장 속도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지금 뭐 인터넷 쇼핑몰부터 해서 물류, 금융, 클라우드, AI까지 전 분야에서 지금 아주 두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거대 공룡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펴보는 같이 2017년도 지금 7월인가요? 그 자료에는 지금 미국의 한 4위 정도 됐죠. 시가총액이 한 5천억 달러로 됐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상당히 높았죠. 네. 94년도 창립한 기업 치고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속도입니다. 이런 기업이 2017년도 7월 달에 5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였던 기업이 2018년도 3월이 되면 거의 7,700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 시가총액 순위로 애플 다음으로 2위까지 올라갑니다. 이만큼 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진짜 아주 가공할 정도의 빠른 그런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러한 공룡 기업 아마존,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이 아마존은 1994년 제프 베조스 회장이 이제 창립을 했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혁신적이면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무서운 지금 아마존 제국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아마존에 여러 가지 비밀이 숨어 있지만 첫 번째는 바로 아마존 쇼핑몰을 풍성하게 만든, 그리고 아마존 제국을 갖다가 굳건히 받치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바로 아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아마존 쇼핑몰이 있다고 봅니다. 그 쇼핑몰은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단 상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2016년도 기준인가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한 1300만 개 정도의 품목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상당히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목의 다양성도 있고 가격이 싸니까 소비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마 오늘날 아마존 제국을 건설하는 아주 밑바탕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아마존은 어떻게 된 상품 종류가 많게 구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싸게 팔 수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두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했다. 지금 아마존은 미국을 포함해서 총 13개 지역의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진출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을 비롯해서 인도, 미국, 중국 정도에 지금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큰 쪽은 다 아마존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는 조금 고전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13개 마켓플레이스를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문 처리 센터는 전 세계 한 14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189개에서 한 3억 명 이상이 지금 아마존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아마존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마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에는 뭐 명약관하죠. 예. 두 번째는 이 아마존을 이용하는 이제 소매업자들입니다. 처음에 아마존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 때는 소매업자들은 아마존과 싸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아마존을 싸워서 이길까? 그게 몰두를 했죠. 그렇지만 아마존이 계속 확장 일로고 계속 성장한 걸 보니까 이게 아마존하고는 싸워서 될 일이 아니구나. 아마존을 이용하자. 여기에는 아마존도 그런 어떤 소매업자들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평생 그 정책을 입안한 것도 아주 좀 효과가 있었죠. 따라서 이런 아마존을 싸우는 대신 아마존을 이용하자는 소매업자와 그런 소매업자들이 필요한 아마존이 이래 상생 정책이 저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소매업자를 끌어들이는 이 소매업자를 갖다가 우호적인 아군으로 만드는 아마존의 구체적인 정책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FBA 정책입니다. 이건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에 의해서 수행하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준다. 그런 의미의 제도죠. 그래서 만약에 이 소매업자들이 아마존의 FBA 제도에 가입을 하면 물건 보관부터 해서 주문, 그리고 뭐 배송, 포장, 고객 서비스, 반품까지 모든 걸 갖다가 아마존이 대행해 준다는 겁니다. 소매업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FBA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FBA 수수료는 사실 이 소매업자들이 직접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싸다는 거죠. 따라서 소매업자들은 유통비용과 광고비용이 현저하게 지금 많이 다운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판매 지역을 또 확장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네트워크 13개 지역에 지금 이 계속 확장 중에 있으니까 지금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수출도 아주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이 소매업자들로 하여금 아마존 FBA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아마존의 물건을 갖다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매업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소매업자들과 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내건 게 바로 이 FBA 제도입니다. 또 다른 두 가지 요인은 바로 프라임 제도입니다. 이 프라임 제도라는 것은 아마존이 배송하는 제품에는 프라임 라벨이 붙어 있으면 그 제품은 당일 내지는 이길에 배송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속 배송 제도죠. 그래서 하여튼 이 소매업자들이나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 그 고객을 주문한 고객에게 당일이나 그 이길에 배송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강점이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사실 아마존 이 프라임 제도를 FBA 제도에 가입한 소매업자들한테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전체 아마존을 이용하는 소매업자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이 FBA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마존이 이 나머지 일반 이 소매업자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내준 정책은 일정 요건만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일반 소매업체들도 수수료 없이 프라임 배송 제도를 운영을 해주겠다. 그런 마켓 프리 프라임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2016년부터인가요? 도입을 했는데, 이후에 아마존에 입점을 꺼리던 일반 소매업자들, 그리고 입점해 있던 일반 소매업자들도 이 프라임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죠. 그래서 매년 지금 확장률로 있고, 그러면서 아마존의 이 경쟁력은 점점점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아마존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 이 바로 스타트업 지원 제도입니다. 아마존이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갖다가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인 이 아마존 런치패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존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한 거죠. 사실 이 스타트업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은 당시대에 가장 첨단 기술로 무장한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갖다가 구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기술 흐름에 뒤처지겠죠. 그런 흐름이 점점 더 이어지면 아마존의 경쟁력도 결국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을 알고 있는 아마존은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아주 지원을 전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수료, 그러니까 뭐 FBA 같은 그런 일반 수수료에다 5%를 더 내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판촉, 광고, 물류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이제 스타트업은 진짜 확실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아마존을 이용해서 이 스타트업 업체들은 진짜 언제든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제도가 바로 아마존 런치패드 제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아마존은 지금 난공불락의 그 어떤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신규 업체들이 아마존을 몰려들고, 그러면서 제품군은 점점 다양해지고, 그 다양한 제품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또 아마존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구매 경제에 따라서 그 제조 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점점 더 값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지금 아마존과 이 일반 소매업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상당히 선순환적인 구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아마존은 또 전 세계 네트워크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아마존 제국을 구축한 데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이 아마존 인터넷 쇼핑 사업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다양한 상품군과 값싼 가격이었습니다.